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호승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랴, 또 업무도 열심히 하랴,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자리 연구소도요, 이 바쁜 시기에 새로운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이달의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보면서 이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타이틀에 테마형 공가렌트 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테마형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공가의 정의를 보면요,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을 공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도시 속에서도 원도심, 그리고 구도심,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짚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지방에서 이러한 그런 공가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과거 폐광 지역으로 아주 그냥 열기를 가졌던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그 폐광 지역에 공가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은 이슈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니 인구 유입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곳이 충분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 이런 걸 좀 공공시설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좀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그래도 조금 가능성을 볼 만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살아보기 프로그램입니다. 청주시에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가 인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단양에서도 살아보기 호응 높아. 전라남도에서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꽤 호응이 있는데 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고 아주 좋은 가능성을 캐치를 했습니다. 바로 꾸준히 정주를 하는 것은 좀 여건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유치할 수 있다면 결국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모델이 바로 테마형 공가렌트 협동조합입니다. 작년 12월, 2021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공가청약제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 주택을 청약으로 얻을 수 있듯이 이 공가 또한 청약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 단 거기에 공가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 외 기타적인 지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이 공가 청약제와 협동조합을 통한 공가 렌트 사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큰 차이가 있죠? 바로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하지 않는 모델, 테마형 공가 렌트 협동조합을 통한다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공가 렌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공가를 모아야겠죠. 이 모은 공가들을 가지고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테리어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 리모델러의 어떤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될 거고, 전세, 월세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누구죠? 바로 중개사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공가 렌트를 중개해 주시는 분들도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공가를 렌트해 주는 거는 결국 숙박이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숙박업체가 또 활성화될 수도 있고, 마지막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결국은 물건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4개 영역에서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렌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영역을 확대한다면 이거는 지역의 현안도 해결하고 선구조도 만들 수 있는 모델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에 테마형이라는 게 붙습니다. 테마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공가를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다 보면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요즘 핫한 키워드 뭐가 있죠? 워케이션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는데 아니면은 쉬러 가서 일을 하는 바로 이 워케이션. 워크와 베케이션의 어떤 그런 개념이 합쳐진 건데요. 이렇게 주거 중심으로 또 체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1세대 모델이라고 한다면, 2세대 모델에서는 좀 놀이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참에 휴식을 좀 가지면서 영화 보기,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하기, 조용한 공간에 있으니까 좀 노래방 실컷 쉬어보기, 이런 어떤 그런 놀이 중심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파티 같은 거, 도심에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파티 잘 못하잖아요. 민원 들어오죠. 경찰차 삐용삐용 출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티나 풀장, 바베큐 같은 거를 이러한 그런 공가 렌트를 통해서 공간을 임대해서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2세대,
바로 놀이 중심의 테마일 거고요. 그다음에 3세대는 논밭 중심. 우리가 단순히 어느 공간에 가서 살아보기만 하는 것은 자꾸 지출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지출을 상계시켜 줄 수 있는 소득 활동을 하면 이 어떤 임대 비용을 상계할 수 있고 공짜로 머물 수 있지도 않겠어요? 그래서 논밭을 중심으로 뭐 농사 짓기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기는 뭐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손 돕기, 이런 활동까지 연계한다 그러면 바로 테마형 공간 렌트 협동조합으로서의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 2세대 모델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 게임, 노래방을 모든 공간마다 설치를 해놓자, 이 취지는 아닙니다. 바로 이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협동조합에서 고객이 원한다면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물건들을 더 함께 빌려주는 거죠. 우리 흔히 호텔 가면 요즘 뭐 호텔에서 이렇게 VR 이렇게 카메라 쓸 수 있는 이 VR 장비들 빌려주고 조금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중앙 운영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빌려주고, 뭐 풀장 같은 거 뭐 차로 옮겨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 놀이 중심의 그 다음에 테마형을 다 곳곳에 갖추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일자리 업무 한참 바쁜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아니면 뭐 오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 밑에 댓글이나 우리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응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그 다음에 가정의 달에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가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